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현대 미술사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인 화가 천경자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천경자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내 온몸 구석구석엔 거부할 수 없는 숙명적인 여인의 한이 서려 있나 봐요라고 말했던 그녀의 이야기를 오늘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화려하면서도 깊은 색감에 마음이 끌리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그림들 뒤에 숨겨진 한 여성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천경자는 1924년 11월 11일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남도의 바다와 들판,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의 교육을 중시했던 가족. 분위기 속에서 어린 천경자는 자연스럽게 예술에 대한 감성을 키워갔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 시대의 여성이 화가가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의 지지 덕분에 그녀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서울의 동덕여고보에서 공부한 후 천경자는 더 넓은 세상에서 그림을 배우고 싶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일본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재학 시절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출품에 연속 입선하면서 일찍이 화가로서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하니 이미 그때부터 그녀의 실력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일본 유학 시절은 천경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였어요. 일본화의 기법을 배우면서도 늘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색감, 그리고 여성의 내면을 깊이 있게 표현하려는 시도들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전통적인 동양화 기법의 서구적인 요소를 접목시키려는 실험들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천경자는 1949년 6월 서울 동화백화점 지금 신세계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그녀는 한국 미술계에 큰 충격을 주는 작품을 선보였어요. 바로 생태라는 작품이었죠. 이 무렵 그는 유머러스한 동작으로 아름다운 꽃무늬를 번득거리며 꽃향기를 거느리고 스쳐가는 뱀을 소재로 작품 생태를 그렸다고 하는데 이 작품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당시 보수적인 미술계에서 뱀이라는 소재는 매우 이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천경자에게 이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야속한 운명에 처한 그가 악에 복받치고 저주받은 불효자로서 자신이 살아갈 용기와 길을 찾으려는 자학적인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른다는 해석처럼 이는 그녀 자신의 내면을 투영한 것이었을 거예요. 1951년 서울로 이사한 천경자는 35세의 뱀띠 남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74년 홍익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 미술 교육에도 큰 기여를 했어요. 20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동시에 자신의 작품 활동도 활발히 이어갔답니다. 이 시기 천경자는 정말 왕성한 활동을 보여줬어요. 천경자가 활동하던 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채색화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를 거쳐 온 우리나라에서는 채색화를 일본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천경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색채 언어를 통해 한국적인 정서와 현대적 감각을 담아낸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갔어요. 그녀의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채색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천경자의 삶에서 특별한 경험 중 하나는 베트남전 종군화가로 활동한 것이었어요. 1972년 베트남 전쟁 당시 정부는 천경자를 비롯해 김기창, 박서보 등 화가 10명을 베트남 전선으로 20일간 보내 한국군의 활약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10명의 종군화가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었던 천경자는 이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예술적 영감을 얻었어요. 놀라운 것은 전쟁의 포탄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들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보았다는 점이에요. 다른 화가들이 전쟁의 참상이나 군인들의 모습을 그렸다면 천경자는 그 속에서도 생명과 아름다움을 찾아낸 거죠. 이것이 바로 천경자만의 특별한 시각이었어요. 천경자의 작품 중에서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작품은 바로 내 슬픈 전설의 고향 연작이에요. 이러한 한의 응어리는 1977년에 그린 자전적 이미지를 담은 그림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에서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연작은 정말 천경자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여주는 작품들이에요.
특히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며 자신의 슬픈 49년의 삶을 자서전처럼 그려낸 작품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산을 배경으로 초원 위에 여러 동물들을 그려넣고 코끼리 등 위에 웅크리고 앉은 나체 여인을 그렸다고 해요. 이 작품에서 작품 속 배경에 가득한 카멜 컬러가 주는 효과는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이 연작을 보면 천경자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녀에게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일기장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천경자는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로 나아갔어요. 1967년 말레이시아 정부 초청 초대전, 1969년 제10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1977년 한국 현대동양화 유럽순회전 등 6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고 하니 그녀의 국제적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세계 일주를 하면서 제작한 여행 풍무라는 천경자만의 그림, 에세이라는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그녀는 여행지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자신만의 색채와 감성으로 재해석해서 캔버스에 담았거든요. 1974년 천경자는 20년 동안 몸담았던 홍익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두게 돼요. 이 결정은 그녀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교수라는 안정적인 지위를 버리고 오직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이 시기부터 천경자는 더욱 자유롭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해요. 천경자는 화가로서뿐만 아니라 문학적 재능도 뛰어났어요. 1955년 여인 소묘를 시작으로 자서전인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를 비롯해 기행수필집, 화문집 등 총 18권의 책을 펴냈다고 하니 정말 다재다능한 예술가였어요. 특히 그녀의 수필들을 읽어보면 그림 못지않게 섬세하고 감성적인 문체를 구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천경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은 1991년에 일어난 미인도 위작 사건이었어요. 당시 67세였던 천화백은 자기 그림도 몰라보는 화가라는 수군거림 속에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난다고 할 정도로 이 사건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자신의 작품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진실은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죠. 이로 인해 천경자는 한국 미술계에서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천화백은 4개월 후 다시 돌아와 그림에만 몰두하기 위해 카리브해, 자메이카, 멕시코로 스케치 여행을 떠난다는 점이에요. 깊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어요. 예술가로서의 혼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죠. 생애 마지막 전시라고 생각하고 72세 때인 1995년 호암 갤러리에서 15년 만에 가진 대규모 전시는 8만 명이 모여 줄을 서서 볼 정도로 대성공을 거둔다는 기록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미인도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대중들은 천경자의 예술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시회는 천경자에게 있어서 일종의 예술적 부활이었어요. 자신을 의심하고 상처받았던 시간들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예술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8만 명이 줄을 서서 그녀의 그림을 보러 왔다는 것은 그녀의 예술이 여전히 살아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1998년 11월 채색화와 스케치 등 자신의 작품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하고 딸을 찾아 뉴욕으로 떠났다는 기록을 보면 천경자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작품들을 후세에 남겨주고 싶어 했던 거죠. 93점이라는 방대한 양의 작품을 기증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 자신의 혼을 담아 그린 작품들을 개인적 소유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내어놓은 것이죠. 이는 예술가로서의 마지막 선물이자 한국 미술계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기여였어요. 딸을 찾아 뉴욕으로 떠난 천경자의 마지막 시간들은 어땠을까요? 2003년 7월 2일에는 뇌졸중로 쓰러지고 만다는 기록을 보면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2015년까지 뉴욕에서 생활하며 조용한 만년을 보냈어요. 아마 뉴욕이라는 국제적인 도시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논란과 상처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예술과 가족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비록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필요한 안식처였을지도 몰라요. 천경자가 평생에 걸쳐 그린 수많은 여인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모두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여인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속삭이고 또 어떤 여인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라고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그 긴 눈매와 깊은 시선 속에는 시대를 견디고 살아온 여성들의 지혜와 강인함이 담겨 있어요. 화려한 색채 속에는 삶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가, 때로는 쓸쓸한 표정 속에는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천경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른 화가들과 비교해보면 그녀만의 독특함이 더욱 선명해져요. 그 같은 시대 남성 화가들이 주로 사회적 메시지나 형식적 실험에 집중했다면 천경자는 개인의 내면과 감정에 더 집중했어요. 많은 여성 화가들이 사회적 편견을 의식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제들을 다뤘다면 천경자는 과감하게 자신의 내면 세계와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뱀이라는 파격적 소재나 노골적인 여성의 감성 표현 등은 당시로서는 정말 대담한 시도였어요. 무엇보다 천경자는 자신만의 색채 언어를 구축했어요. 다른 화가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색감과 표현법을 통해 천경자표 그림을 만들어낸 거죠. 이는 단순히 기법적인 차별화를 넘어서 예술적 개성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천경자의 예술 세계는 현대 미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천경자는 2015년 뉴욕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작품들과 예술 정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빛나고 있어요. 그 강렬한 색채와 깊은 눈빛의 여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 때로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끝까지 내 색깔을 잃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도 너희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길 바라. 천경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많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는 것, 남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예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것. 오늘 우리는 천경자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어요. 1924년 고흥에서 태어나 2015년 뉴욕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녀의 91년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냈어요. 천경자는 단순히 한 명의 화가가 아니었어요. 시대를 앞서간 여성,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예술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 인생의 선배였어요. 여러분도 천경자처럼 각자의 삶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